가평군의회는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첫째 날인 4월 30일 자라섬 캠핑장 수영장 시설 정비 현장 등 6개 사업장을 확인했습니다. 가평군 상생리 산 52-2번지 1원에 4억 2,700만 원을 투입해 준공된 월남참 전 기념탑 건립공사가 총체적 부실 공사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으며 나머지 5개 착공 전 사업장으로 현 확인 내용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작년에 하지 못한 이 배수로 방수공사만 추가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공사는 5월부터 시작해서 6월 초면 끝날 예정입니다. 작년에 이 배수로를 하지 못한 이유는 이 틈이 좁다 보니까 작업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서 작년에 이제 작업을 마무리했는데, 이 배수로 틈으로 이제 수영장 물들이 이제 넘쳐 흘러 내려가면서 이 배수로 틈 사이로 물이 새어 들어가면서 수도 요금이 조금 과도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서울 쪽에 있는 방수 전문 업체를 저희가 좀 수소문을 해서 이 배수로와 저 배수지의 틈만 방수 공사를 해서 5천만 원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넘쳐 흐르는 것들은 차서 흘러서 이제 제대로 이게 계속 순환되는 식입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게 방수가 안 돼서 네. 물이 누수가 돼서 네.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알게 모르게 이런 틈 사이들로 물이 틈 사이로 그냥 바닥으로 흘러 내려가다 보니까 원래 저희가 수조를 잠가 놓으면 수도 요금이 전혀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 수조가 조금씩 줄이길래 이상하다 싶더니 이 틈 사이로 물이 새어서 흘러 내려간다는 거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네. 물이 여기 욕조에 잠겨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 방수가 다 돼 있죠.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사람이 들어가고 물이 넘쳐서 네네. 된 부분이 빠져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밑으로 스며들든 배수를 통해서 나가든.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유입이 같이 차 있는 부분이라면은 팀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더 물이 더 많이 나간다라는 건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네네. 이 업자가 지금 이거를 FRP 같은 못한 경우는 거예요. 좀 단단하고 겨울에 실력이 모자랐던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수영장의 타이밍에서 요가는 먹고 이거는 하니까 기본이지. 소재를 시키는데. 에폭시로만 하지 말고 FRP도 한번 좀 찾아보세요. 네. 이거 이거 따로 한 사람 틀리고 이제 서울 사람 잘하는 사람 찾아가지고 해보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좀 아쉬움이 있네, 그죠? 네. 이것도 한 사람이 한 번에 다 아주 해야지만 그렇죠. 효과적이고 네. 경비도 덜 소요될 텐데 아쉬움이 있네. 2022년 8월에 보훈단체 의견 청취 등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였고 22년 9월에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월남 참전탑 건립 취지문이랑 참전 부대 마크, 국기 개양대, 벤치 등을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태극기가 있을 거고요. 나머지는 지금 취지문은 이미 저희가 지금 했고요. 그 다음에 참전 부대 마크는 여기 밑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마감이 네. 규격이라든가 네네. 딱 눈으로 딱 봐도 좀 문제가 심각해 보여요. 앞으로 어떻게 지금 업체 얘기해놨고 수요일 이후에 와서 이제 저희가 지금 그동안 지적했던 것들 좀 규격 안 맞는 거랑 판 문제 같은 것들은 와서 협의해가지고 조금씩 개선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적했던 부분들이 항목이 뭐뭐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하세요. 이 명비에 있는 밑에 지움 표시하는 거에 대한 저희 명비판 2개랑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아니요, 요거 그거랑 그다음에 빨간색 색칠이랑 이거는 전체적으로 청소를 한번 하면 다 없어지는 거라서 지금 비가 오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최종으로 저희가 청소를 업체에다 부탁을 했고요. 그때 닦으면 다 지워지는 내용들이고요. 여기 옆에 지금 규격 조금 튀어나오고 안 맞는 것이랑 그다음에 이거 실리콘 그거는 하자고 해서 다시 다 와서 조정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뭘로 교체를 할 건데 실리콘을 새로 쓰는 거죠. 이거 다시 실리콘으로 네. 쓴다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재질이 실리콘으로 쏠 재질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돌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마감재가 이게 실리콘으로 해야 되는 성격이 아닌 거로 보여지거든요. 기존에 이제 설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안 맞는데 안 맞으면 맞추면 되는데 사이즈 자체가 안 맞잖아.
그러면 이거를 다시 내려서 공장을 갔다 와야 이게 사이즈를 맞출 수가 있는 거지. 이 자리에 놓고선에 수리해서 될 게 아닌데, 나는 이게 삐뚤어졌으면 여기서 맞추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자로 재니까 5mm씩 이렇게 뭐 7mm 이렇게 차이가 나. 그거는 맞출 수가 없잖아. 그거 확인을 하세요. 연마가 가능한지. 그러니까 나는 이게 삐뚤어져서 안 맞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사이즈 자체가 다르단 말이야. 팀장님, 저기 뭐야, 얇은 두께. 두께가 안 맞아요. 얇은 돌이 저기 가운데 하나 딱 있어. 사이즈가 안 맞으면 사이즈가 맞는 돌을 구입해다가 해야지. 저기 하나만 얇은 거를 그냥 그대로 해놨다고. 비가 왔을 때 못 보셨어요? 전 비가 왔을 때 와봤는데 지금 여기 보세요. 전체적으로 이미 저기 돌 가루들이 고여 있죠. 네. 돌이 지금 가운데를 여기가 다 고여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지금 공사 아직 마무리도 안 했는데 이런 현상이 난다. 여기가 초록색 입기로 아마 딱 바뀔 거예요. 105에 68로 확장을 하고, 주차장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원래 잔디블록으로 포장되어 있던 걸 갖다가 현재 아스코 포장으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본부석 설치는 지금 요 뒤에 원래 당초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본부석이랑 관람석이 하천 부지에 걸려 있어가지고 이게 맞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앞으로 좀 당겨서 이동 설치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 당초에 있는 농구장은 저희가 그 녹지 면적이 맞지 않아가지고 농구장은 철거하고 여기는 다시 잔디로 식재해가지고 녹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6번 화장실은 지금 뒤에 보시면 새로 이제 화장실 요 앞에 있던 거를 요 뒤쪽으로 화장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옆으로 본부석 한 100개 한 약 40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기존보다는 조금 더 뒤로 이렇게 밀리게 되는 거죠? 앞으로 밀려요. 나와야 돼. 예, 하천 부지에 걸려가지고 요 앞으로 좀 당겼습니다. 예, 아 여기. 예, 여기 당초에 여기 있던 게 요 앞으로 당겨졌어요. 그다음에 이쪽 녹지는요? 요쪽은 아니, 앞에 녹지. 녹지는 거의 없어지면서 축구장이 지금 저기 보시면은 네. 저 엔드라인이 저기까지가 엔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요 조명 타워도 저 뒤쪽으로 저기 기초 쳐놨거든요. 저쪽에 저쪽으로 이전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농구장은 없어지는 거예요. 농구장은 없어지고요. 그냥 녹지 공간으로. 예, 녹지 공간. 그다음에 이제 팀장님 이게 애시당초는 원래는 야구장으로 이게 돼가지고 다목축구장으로 쓰려고 했던 거잖아요. 예, 처음에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2516 우리가 체전을 준비하면서 어쨌든 간에 규격화된 축구장을 만드는데 네네네. 근데 요런 그 공간을 없애게 되면 네네. 이 그래도 다목축구장에 맞게끔 네네네. 그래도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우리 저 종목 네네네. 있잖아요. 예, 네, 그분들에 대한 고민을 여기다 묻어가는 건가요? 네네. 그리고 요게 이제 야구 그 협회에서 좀 건의 사항이 좀 있었어요. 여기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달라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잔디는 심어놓고 그다음에 뭐 투수 마운드 정도 조성해놓고 뭐 투구 연습할 정도나 뭐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조성을 해드릴 수 있는데, 근데 요거는 이제 면사무소랑 좀 협의가 좀 돼야 되는 좀 상황이 좀 있어요. 면 체육회에서 조금. 예. 근데 그거를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 대로 어쨌든 고민은 같이 좀 묻어주세요. 의원님, 저희가 이용하시는데 시공상에는 계획대로 네네. 갈 거고요. 네네네. 이용하실 때 이제 서로 마찰이 안 생기시면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런 건 조율을 어느 정도 좀 잘 봐주세요. 그래야지 뭐 면에다가 면적이고 같이. 아니 그러니까 면에다만 떠먹기면 될 게 아니라 애시당초는 야구 동호인들한테 해준다라고 해서 다목적으로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건 어쨌든 같이 쓸 수 있게끔. 일단은 당초 계획대로 조성은 예. 해놓겠습니다. 네, 그거는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농구장이 있던 게 활성화가 돼 있던 거예요? 농구를 거의 안 해요.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죠. 체육관도. 의원님, 이제 체육관도 문제가 뭐냐면요. 전체 이 체육공원이라는 게 공원법상 시설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50%는 이제 얘가 이 축구장이 정식 규격화되다 보니까 시설이 좀 부족한 거예요. 부지가. 녹지 공간이 없는 예,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얘네를 좀 더 넓히고 싶은데도 이미 교통 광장으로 다 이미 결정 감싸고 있어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있는 시설을 없애면서 이렇게 조정할 수가. 여기 본부석이잖아요. 네, 본부석. 여기 이제 배전반을 여러 개 넣어주고 네. 이쪽에도 네, 설계 반영돼 있습니다. 예. 이거 좀 꼭 네. 잊어버릴 수 있는 네, 지금 난데요. 부위원장님마다 협의 끝나가지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네, 네. 드리겠습니다. 전기 필요해요. 네. 시설, 공공 편의 시설, 기타 시설이 있으며 주 용도로는 캠핑장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캠핑장에는 저희가 지금 캐러반이 8동, 모빌홈이 5동,
그다음에 이제 캐러반 사이트가 11개, 구들장 사이트가 2개, 그다음에 이제 일반 캠핑 사이트가 62개, 샤워장, 야외 공연장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사업으로 정해진 거는 총 3억 4천이며 공사비가 2억 2천, 자산취득비가 1억 2천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모빌홈을 캐러반으로 교체하는 데 쓰여집니다. 그 외에 2억 2천만 원으로 공사는 5월부터 6월까지 진행하며 배수로 정비, 캠핑 사이트 도로 재포장, 그다음에 이제 쓰레기장, 그다음에 저희가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캐러반 같은 경우도 5월달에 구매 발주해서 6월달에 납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바꿀 수 있어요. 4천만 원씩. 네. 입찰 차익은 아마 생깁니다. 먼저 저 8대. 네, 8대가 지금 이미 바꿔져 있고요. 못 바꾼 모빌홈이 3대가 현재 남아져 있는 거를 이번에 마저 바꾸고요. 또 남아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예산 편성이 다 안 돼갖고 18만 원 이제 그 평일하고 성수기하고 금액이 일반 저기 캠핑장 있잖아요. 캐러반. 거기랑 비교해서 요거 비슷하게 맞춰서 너무 저렴하게 하면은 문제가 좀 있어서 작년인가 저희 재작년에 요금 인상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비슷해졌다. 아까 전에 캐러반 말씀하셨는데요. 전에 모빌홈이 20동 정도 있었죠? 그렇죠. 24동 정도 네. 그러니까 떨어진 것까지 해서 24동 정도 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그럼 지금 캐러반 교체한 거 몇 개예요? 8개 하고 3대가 예정이고요. 총 11대 교체될 예정. 그러면은 지금 몇 대가 빠진 거죠? 2대 남았어요. 아, 2대가 아니라 24동이었잖아요. 근데 거기를 일부를 다 철거를 하고 거기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캐러반을 갖다 놓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이트를 만든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 나오냐 이거죠. 아무래도 이용률도 마찬가지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하나 있는데, 캐러반을 교체를 하더라도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장애인 캐러반을 많이 구입을 해서, 그래야 이제 평일날이고 목적이 장애인들은 그 시설이 돼 있어야만 올 수 있는 거니까 평일에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애인 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렇지 않아. 장애인들은 진짜 갈 수 있는 공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시설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찾아옵니다. 말씀을 장애인 예약 전용으로만 하지 말고. 아니 당연하죠. 그건 처음에 장애인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이제 시간을 주고 다음에 열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만 먼저 주는 거고, 그렇게 하면 공실률도 줄고 한마디로 운영하는데 훨씬 더 이득이 된다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캐러반을 확충하는 것도 좋지만 장애인 시설 캐러반을 확충을 많이 하는 게, 지금 다른 데 숙박 시설들을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많이 그쪽으로 특화시키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린 늦다는 말이지. 그래서 캐러반을 확충하더라도 장애인 시설로 확충하는 그런 방안을 하시고 그렇게 가야 된다. 앞으로.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24대였으니까 그 모자라는 걸 다 장애인 갖다 교체하실 거예요? 그것도 아니죠. 아니, 지금 현재는 2대가 지금 나머지 2대 계획이.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지금 맨날 저 평일날 놀잖아요. 그렇죠. 공실률 굉장히 많은 걸로 알아요. 비수기 때 특히나. 근데 비수기 때 오신단 말이에요. 다른 데 조사 안 해보셨죠? 강릉도 있고 저 밑에 속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럼 장애인 시설들은 그냥 평일이든 차요. 그런 거 좀 혜택도 좀 우리가 돌려주고 가평군이, 그 다음에 우리 공실률도 좀 많이 줄이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번엔 반드시 장애인 캐러반을 할 거였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조금, 어차피 저 시설 개선 사업이 있잖아요. 시설 개선 사업할 때 계단이나 이런 부분을 장애인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끔만 해줘도 되는 거거든요. 손잡이 좀 해주고 화장실 손잡이 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국민이 안 담아주고 계단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기 쉽지 않으니까 손잡이 정도라도 해줘도 되거든요. 하다못해 휠체어가 올라가고 손잡이, 또 카라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손잡이만 잘 해줘도 장애우들이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한번 국민을 같이 좀 묻어가지고 될 것 같아요. 시설 개보수 사업에 그걸 좀 넣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터 면적 효율 뽑기에 달라버리더라고요. 높이도 틀릴 거고 카라반 높이도 그거를 다 달라.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최현정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일반인이 사용할 때는 더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공간 넓다 보니까.
그런 부장점도 있다 보니까 또 반대로 얘기하면 문제는 같은 면적에서 뽑아낼 수가 적게 돼 버리니까 뭐 저희는 침대 뭐 예를 들면 2개, TV, 싱크대 막 다 놓는 부분이 장애인 전용으로 가면 더 달라지는데 겸용까지는 좀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겸용은 괜찮아요. 겸용한다는 거는 카라반은 앞으로 2대 정도는 그러니까 기존 거 지금 2개 모빌홈을 장애인 전용, 근데 말씀하신 대로 겸용도 같이 고민해볼 문제고요. 겸용이 중요해요. 겸용이 확충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모빌홈은 새로운 거로 교체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모빌홈은 사실 이제 일종의 철거입니다. 그렇죠. 기존에 있는 거는 너무 노후되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이제 새로운 거로 할 때 그걸 이제 모빌홈으로 해서 장애인이 사용하게 확보되는 거가 올라가고 그 제작 자체가 장애인을 위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년도 기준 이용자 수는 물썰 매장 2,200명, 눈썰 매장 4만 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 정비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진입로 포장 공사하고 부행대 통로 포장 공사 보시면은 현재 위치가 여기 정도 되는데요. 여기 포장하고 부행로 포장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게 급수 배관하고 수중 펌프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향후 계획은 급수 배관하고 수중 펌프 교체 공사 설계 완료되면은 6월까지 해서 준공 예정입니다. 저 위에까지 마스크 포장을 다 했습니다. 다 완료를 끝냈고요. 저기 미끄럼 방지라고 되어 있는 곳이 수중 펌프하고 이쪽 측면에 있는 게 배관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이번에 마주 그려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이 급수가 네. 지하수예요. 하천수입니다. 여기 있는 하천에서 펌핑을 해서 펌프장까지 작년 생각이 갑자기. 하천수를 이용을 했을 때 이게 이용객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문제가 없어요? 지금까지 문제 없었습니다. 아니 현재까지 네. 없었으니까 민원을 내면은 민원을 냈을 때 민원을 내잖아. 저기랑 거기 하천수 하천수를 분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영장도 물을 오염치를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그거에 해당이 안 되냐? 야외 임시 풀장이라 해서 여름에 이용하는 그 물은 상수도 물을 사용하고요. 여기서 타고 내려오는 이 물은 하천수를 이용을 해서 사람들이 하천수를 오염 측정을 해서 쓰냐 그냥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음부터는 어디다 모아서 그걸 오염 측정을 해서 이걸 써야 문제가 없지. 나중에 뭐 눈병이 왔다 그러면 이거 책임을 질 사람은 없잖아.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해주는 게 낫지 않냐. 이제 그런 어떤 말씀이냐면 펜션 같은 경우 수영장 물 받을 때도 수질 검사를 그렇죠. 하잖아요. 네. 이제 하천수 같은 경우에는 오염이 바뀌잖아요. 오염될 수 있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리하면서 그 주기적으로 그 하천의 오염을 측정해서 문제가 있는 점인지를 데이터상으로 남겨놔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 말씀하신 취지 정확히 알겠고요. 타 시설은 어떻게 하는지 좀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기 그 물썰 매장 타고 내려오는 이 부분은 그 주변의 지하수라든지 하천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다른 시설은 어떤지 좀 확인을 해보고 그게 만약에 기준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제 지금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먼저 관리공단에서 얘기로는 이거를 다른 업체 일반인한테 위탁을 주는 게 좋다. 그건 뭐 상위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먼저 민간 사업자가 제안도 한 번은 있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공단 의견도 들었는데 공단에서도 민간한테 넘기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어 와서 현재 민간 위탁 그 추진 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그게 결정이 된다,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은 의회의 민간 위탁 동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하반기에 위탁 공고를 내서 내년 그 물놀이, 그러니까 여름철 물놀이부터 민간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3,517제곱미터, 주차구역 약 106년을 계획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47억 원입니다. 추진 경위도는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 경기도 주차환경 개선 지원 사업 대상지 선정되어 도비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도 5월 3일 금요일 조정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2024년 8월 군계획시설 결정 및 고시 그리고 2025년도 편의토지 보상을 완료한 이후에 공사 착공 및 준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셨던 이 3개의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 대상지로 편입해서 사업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앞에 보이시는 풍년회관은 저희 사업 대상지로 들어가 있었는데 소상공인 지원과에서 시장 활성화 용도로 사용하고자 저희 사업구역에선 제척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매입은 하는 거예요, 그거? 네, 이제 소상공인 지원과에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근데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네. 지금 보면 우리 구획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네.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럼 도시계획도로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로는 저희가 폐쇄를 하고 없애서 주차구역으로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거 폐쇄한다는 거를 우리 주민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맞습니다. 네. 한다는 거죠? 네. 그럼 폐쇄하게 되면 기존에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4가구가 있어요. 네. 그럼 4가구 우리 저 입주자분들께 이런 설명을 좀 하고 이분들이 이용했던 도로니까 네. 주위 분들의 충분히 이해를 좀 시켜줘야 되는데 네. 아직 이게 접촉해볼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았고 이제 주민설명회 통해서 그분들도 같이 참석해서 저희가 일단 최대한 설명을 드려보자 합니다. 그럼 이거는 도시과랑 도시계획도로잖아요. 네. 그 도시과랑은 이게 상의를 한번 해보신 건가요? 도시과에 저희가 입안을 해놨고 거기에서도 공람을 통해서 편입토지주분들한테는 다 안내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면 이미 이제 도로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거를 폐쇄를 시킨다는 건 어쨌든 도로를 폐쇄시키고 네, 맞습니다. 그 주차장을 다 이거 구획을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의 도로를 폐쇄하는 게 문제가 없냐 이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랑 충분히 협의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주민설명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토지 지금 현재 보상은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토지 보상은 지금 2명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가 된 거예요, 아니 보상이 나간 거예요? 나간 거. 나간 거 아니에요? 네. 나머지 분들은 보상. 그러면 이제 이 주차 구획 안에 보면은 네. 여기 지금 여러분 소유로 좀 돼 있는데 네. 이런 거는 현재 지금 공고를 했거나 그런 것도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도시계획 위반하면서 공계획 시설로 결정하면서 이제 협의가 되면은 일단 협의되는 대로 먼저 진행을 하고요. 결정돼서 이제 협의가 안 되면 수용 절차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이 보상 협의가 안 되면 어차피 시설 결정을 했을 거예요, 그죠? 네, 수용이 가능한 절차는 빨리 받는 게 좋아요. 빨리 해야 돼요. 네. 하려면 빨리 진행을 해야지. 이미 진행해서 지금 위반까지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활용을 안 하고 이거를 그 소상공인 쪽에서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일단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그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모양이라든지 전체적인데 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소상공인 쪽에서 과연 이거를 어떤 용도로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일단 이제 저희가 운영함에 있어서 그게 더 나을지 이렇게 했을 때 나을지를 충분히 고려를 했고요. 또 그 이용 계획에 대해서 소상지원 구입을 하게 일단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소상공인 말씀하시니까 세워 있죠. 풍년회관은 여기가 이제 풍년회관. 그러니까 이제 검토 단계인데 지금 이런 건 이제 궁금하신 게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지금 저기 의장님하고 금장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아예 주차장으로 갔으면 어떠냐. 이게 이 목적으로 사용할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제 소상공인에서는 사무실 뭐 이 용도로 생각하나 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주차장도 안 되고 전통시장도 안 되고 그러면 저걸 아주 부수는 거로 해서 매입하고 전통시장으로 가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건물 하나 덩그러니 나서 좋아요, 구독,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